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내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효력 중지 소송이 기각 처리됐습니다. 내일 세탁 지원금이 포함된 예산안의 통과를 위한 온라인 서명에 한인들의 동참이 당부됐습니다. 저소득층 메트로카드 반값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H-1B 사전 접수에 20만여 개의 신청서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사실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오늘 오후 서울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사실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외신 가운데 신화통신이 가장 먼저 속보를 날린 데 이어 교도와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이 일제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 소식을 일제히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서울중앙지법이 부패와 권력 남용 스캔들에 연루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 전 대통령이 부패와 뇌물수수, 반란죄 등으로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이후 구속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CNN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일제히 서울중앙지법 대변인의 발표를 인용해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는 4월 25일부터 엿새간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선거의 유권자 신고 신청이 오늘 밤 마감됩니다.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유권자는 자정 전까지 중앙선관위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손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참여를 위한 재외국민 등록 마감 시한이 이제 약 3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이 오늘 밤 자정 마감됩니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시작된 재외국민선거 신고 신청은 마감 하루 전인 어제까지 뉴욕 청양사관 관할 지역에서 9,493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영구 명부 등재자 2,387명을 더하면 총 11,880명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등록자 11,005명보다 800여 명 넘어선 수치로 뉴욕 청양사관 관할 지역 추정 유권자 14만 4,199명의 8.2%에 해당합니다. 재외선거 신고 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내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효력 중지 소송이 기각 처리됐습니다. 청구인의 자격 여부를 근거 삼아 원고 피해 주장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당장의 피해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주 웨체스터 지법의 데이빗 에버리 판사는 29일 한인 네일살롱 운영자 김모 씨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뉴욕주 보건국, 뉴욕주 국무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네일살롱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에버리 판사는 또 피고 측인 쿠오모 주지사의 약식 판결 청구를 받아들여 김 씨가 제기한 본소송 역시 기각 처리시켰습니다. 이로써 뉴욕주 네일살롱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은 한인 네일 종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행되게 됐습니다. 이번 기각 판결은 소송 청구인으로서의 자격 여부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김 씨처럼 행정명령이 발동된 2016년 10월 3일 이전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획득한 네일사롱 업주들은 2021년 10월 3일부터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당장 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영향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김 씨는 환기시설 설치 규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래에 일어날 수도 또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항소는 30일 이내 가능하고 원고 김 씨는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앞으로 네일 세탁 업주들은 소기업 지원이 더욱 필요하게 됐습니다. 지원금 300만 달러가 포함된 예산안의 통과를 위해 온라인 서명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인들의 동참이 당부됐습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의 요청으로 주 하원 예산안에 포함된 네일 및 세탁업계 지원금 300만 달러를 최종 예산안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한인들의 온라인 서명 독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인들의 호응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시민참여센터에 따르면 29일 현재 모두 1,433명이 참여했습니다. 한인은 약 200여 명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200여 명은 모두 중국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계 서명자가 한인 서명자보다 6배가량 많은 셈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현재 한중 커뮤니티가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인 것에 대해 주 상원 의원들이 깊은 인상을 받고 있는 만큼 더 많은 한인 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진행 중인 서명 캠페인은 뉴욕주 예산안 협상이 종료되는 4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지역구에서는 총 392명이 서명에 동참했고 토니아 벨라 뉴욕주 상원의원 155명, 마틴 골든 뉴욕주 상원의원 지역구에서는 118명이 서명했습니다. 저소득층 메트로카드 반값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부담할 것인지 시정부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MTA는 저소득층 메트로카드 반값 할인 제도를 놓고 예산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폴리 트로텐버그 뉴욕시 교통국장은 28일 MTA는 주정부 관할인 만큼 MTA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추박 MTA 재정국장은 당연히 뉴욕시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대중교통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예산안 마련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로드리게스 뉴욕시 교통위원장은 뉴욕시와 뉴욕주가 관련 예산을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메트로카드 반값 할인제도 프로그램은 연간 2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소득층 교통요금 반값 할인은 지난해 4월 대중교통 권익단체 라이더스 얼라이언스에 의해 처음 제기됐습니다. 실제 뉴욕시 저소득층 4명 중 1명은 대중교통 요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무직자의 30%가 비싼 대중교통 요금 때문에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반값 할인 정책이 시행되면 뉴욕시 약 8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H1B 사전 접수 열기는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내 경기와의 상관관계를 감안할 때 첫날 하루에만 20만여 개의 신청서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민법 정보 전문 사이트 ILW.com은 올해 H1B 수요는 연간 쿼터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벌써부터 첫날에만 20만여 개의 신청서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 실업률을 나타낸 지난해 H1B 사전 접수는 23만 6천 개가 접수됐고 직전 회계년도보다 3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실업률이 4.5%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23만 6천 개를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ILW.com은 매년 H1B 수요와 H1B 쿼터가 소진되는데 걸리는 시일 그리고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과 실업률이 10%에 육박했던 경기 침체기에는 쿼터 소진 기간이 최장 300일까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7% 미만으로 떨어지는 시기에는 사전 접수 첫날 연간 쿼터를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이 8%를 웃돌던 2009년 H1B 사전 접수가 시작되고도 한 달이 지났지만 겨우 9천 개의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드는 2013년 이후부터 5년 연속 첫 5일 안에 쿼터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4월 3일부터 H1B 비자 사전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도 기존처럼 추첨제가 유지됩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시정되지 않는 악덕 고액 세금 체납자에게 엄정 대응이 경고됐습니다. 한국에서도 고액의 세금을 고의로 체납했을 경우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올해 3월 1일부터 연방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된 여권을 말소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자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출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국 규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한 거부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정진석 의원은 악덕 귀족 체납자들의 호화 생활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팔아 넘긴 것처럼 꾸미거나 장롱, 세탁기 속에 현금 수억 원을 감추어두는 등 갖가지 꼼수를 쓴 고액 체납자가 여럿 적발됐습니다. 주류국과 차량국의 함정 단속에 한 달 만에 주류 판매업소 92곳이 적발됐습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은 4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주류국과 차량국은 3월 2일부터 500여 업소를 방문해 함정 단속을 펼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 92곳을 적발하고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사려던 21세 미만 미성년자도 80여 명 체포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차량국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구입하려던 미성년자 83명을 체포하고 92장의 위조 신분증을 압수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경우 첫 적발에 벌금 2,500에서 3,000달러가 부과되고 반복 적발되면 최고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3차례 이상 적발되면 주류 라이센스가 10에서 15일간 정지됩니다. 21세 미만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구입하려다 적발되면 운전면허증이 취소됩니다. 이번 단속은 4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21세 이하 청소년의 4분의 1이 지난 30일 동안 음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16%는 과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매해 음주와 관련된 부상으로 미성년자 5천여 명이 사망에 이릅니다. 응급실을 찾는 미성년자도 7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가 대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담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29일 교육 전문 매체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가 전국 대학교 상담센터 협의회 보고서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불안 증세로 교내 상담센터를 찾은 학생은 50.6%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조사 때보다 13.9%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우울증을 이유로 상담을 의뢰한 학생도 41.2%로 나타났으며 역시 8년 전과 비교해 4.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또 5명 중 1명은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교우관계 문제로 인한 상담은 다소 하락했습니다. 50% 이상이 극도의 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32%는 행동에 지장을 줄 정도의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점, 취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학생들은 불안과 우울 증세를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에게 성과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정신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각 대학의 상담센터들은 다양한 인종의 상담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용된 상담사의 인종은 백인은 줄고 아시안 흑인 비중은 높아졌습니다. 상담 후 도움이 됐다고 밝힌 비율은 72%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에서 처음으로 선천적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해외여행 중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산모에게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기가 태어났다며 지카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주민들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아기와 가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아기가 태어난 날짜와 성별, 산모가 방문했던 나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당국은 지카 바이러스가 지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지만 개인과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특히 임산부는 바이러스를 유발하는 모기가 있는 지역을 피하고 부득이할 시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발견된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는 87명으로 보고된 가운데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7명은 임신 기간 중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담배 가격이 다음 달 1일부터 $2 이상 오릅니다. 지난해 11월 담배세를 한 갑당 87센트에서 3배 이상인 $2 87센트로 인상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 56이 통과되면서 주 당국은 오는 4월 1일부터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에 대한 소비세 인상을 전면적으로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담배세 인상이 적용돼 담배 한 갑당의 가격은 평균 $8에서 $10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LA 카운티 판매 세율이 현행 8.75%에서 9.25%까지 인상되면서 담배 가격에 대한 흡연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담배세 인상을 통해 발생되는 $14억 상당의 추가 세수는 저소득층 메디칼 환자 지원과 금연 관련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봄이 오면서 운전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솔솔 오는 졸음을 쫓기 어려워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중국 저장성의 한 고속도로. 핸들을 잡은 버스 운전사의 눈이 반쯤 감겨 있습니다. 버스는 손님들로 가득 찬 상황. 운전사도 졸음을 쫓으려 눈을 한번 크게 떠보지만 이내 눈꺼풀은 천근만근 다시 감기고 맙니다. 우측 전방에서 달리는 화물차와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지만 졸음에 빠진 운전사는 속수무책인 상황. 결국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고는 겁에 질려 버스를 세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버스는 중앙분리대까지 들이받고 나서도 40m 가까이 미끄러져 승객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사는 전날 한숨도 못 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leepiness has an effect of having you not know how sleepy you are. 졸음운전 사고는 봄이 되면서 급증하는데 미국에서만 해마다 120만 건의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해 8천여 명이 숨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장쑤성 타이저우. 빠른 속도로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면서 미끄러지더니 길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리고는 가정집 지붕에 마치 주차를 하듯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그 차라다 더 상하를 거지 더 살리 빨리 왕스는라 그럼 보도까지 왕스 차종시 어디 지붕 위에 올라탄 승용차 운전자는 차창 밖으로 얼굴만 내밀 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결국 운전자는 주민들이 놓아준 사다리를 타고 간신히 내려왔습니다. 大概7-3码吧，给一个小人啊冲了，后来我就慢跑加方向，旁边没有个叉子。 운전사는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졸음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이민자연맹 스티븐 최 사무총장이 뉴욕의 정치 전문 매체 CDN 스테이트가 선정한 2017년 뉴욕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됐습니다. 이 중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88번째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뽑혔습니다. CDN 더 스테이트는 뉴욕 이민자연맹을 이끌고 있는 최 사무총장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이민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브릿지 게이트와 관련된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9일 뉴욕 연방지법은 크리스티 뉴지사의 전 수석보좌관 브릿지 앤 켈리에게 징역 18개월, 빌 바로니 전 뉴욕 뉴저지 항만청장에게 24개월 징역형을 각각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또 각각 5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습니다. 법원은 직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뉴저지 주민들이 누려야 할 편의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저지주 패터슨 이스트사이드 고교 재학생 2명이 테러 모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 내에서 학생 교사에게 무차별 총격 테러를 벌인 컬럼바인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논의했습니다. 또 다른 중학교를 대상으로 교내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도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테러 모의 문서에는 해당 교사의 이름이 적혀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주 표준 시험 거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스데이가 롱아일랜드 9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시 대상 학생 중 50.7%에 해당하는 67,789명이 28일 영어 시험 응시를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거부율은 50.3%였습니다. 학군별로는 나소 카운티, 벨모, 메릭 71.4%, 레비타운 70.7%, 벨모 69.6% 등을 나타냈습니다. 서포 카운티 컴세워거 학군은 무려 87%를 기록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흐린 가운데 오전 중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포근하겠고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